자, 안녕하세요. 금요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달의 첫 번째 금요일 특강인데요. 오늘부터 특강은 저희가 커리큘럼을 정해서 제일 첫 번째로 시스템 트레이딩이 뭔지, 또 시그널 메이커를 통한 시스템 트레이딩의 신호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쭉 만들어 봤는데, 사실 대형 사고를 하나 쳤어요. 1시간 반이 넘게 녹화를 잘 해놨는데, 녹화를 제가 안 누르고 해가지고 다시 합니다. 웃음밖에 지금 제가 안 나옵니다. 오늘 금요특강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준비를 제가 쭉 했어요. 준비한 게 많은데 이걸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강의를 쭉 진행을 해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알아, 그죠? 다 알고 있거나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장에 대한 흐름, 또 시그널 신호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가고 깊이 있게 알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시작을 좀 해봤고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해드려 봤지만 새로운 하나의 어떤 배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좀 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시그널 메이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엔진, 여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앞으로 콘텐츠가 이렇게 쭉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성공 조건, 또 시장에 대한 흐름 알기, 현물, 선물에 대한 차이점은 늘상 얘기를 하지만 관련된 거, 국내 선물, 국내 옵션, 캔들 차트에 대한 방향성, 이렇게 쭉 해놨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가다가 이제 트레이딩 양성에 대한 것도 좀 써놓고 했는데, 아직 내용을 다 보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나갈 거고, 오늘은 일단 1시간 반 한 거가 그냥 날라갔지만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다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트레이딩의 성공 조건으로 제가 제 1강을 시작을 해봤는데, 바이셀의 가장 큰 무기는 시그널 신호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HTS에서 제공하는 HTS의 시그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HTS를 기반으로 API, 즉 자동매매 신호를 구동을 해서 여러분한테 뿌려드리는 역할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운영사들, 펀드 매니저보다는 거의 다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운용사들이 자동매매 신호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 자동매매보다는 거의 반자동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고, 자문사에 계신 분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봤었을 때 그런 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거죠. 자동매매 신호,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기는 장은 언제냐면 폭등이거나 폭락이거나 할 때는 인간을 이깁니다. 그런데 인간은 폭등이거나 폭락이면은 이익을 굳히고 싶은 심리가 되잖아요. 빨리 청산을 할까라고 하는 이익을 굳히고 싶어 하는 이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이뤄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기계를 절대적으로 믿고 기계에 대한 어떤 백데이팅, 그동안에 얼만큼의 어떤 승률을 거뒀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기계가 훨씬 더 사람보다 영리하고 또 월등한 손익을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를 좀 의지하게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시스템 트레이딩의 성공 조건에 있어서는 AI 대 인간, 시장을 이기는 시스템은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no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시스템은 존재한다. 해외 선물 시장 참여자가 다양한 가운데 왜 국내 선물보다 해외 선물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23시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대중들이 쓰고 있는 전략을 쓰게 되면 경쟁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놔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의 성공 조건에 있어서의 이 시그널 신호는 이런 식으로 매수가 됐다가 이동평균선의 역배열하고 똑같죠? 매도가 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다시 스위칭 돼서 올라가고 하는 건데, 요걸 이제 이렇게 그래프화해서 만들었지만 대다수의 왔다 갔다 하는 셀바이의 조건에 있어서의 셀은 이렇게 셀의 조건은 한 방향으로 크게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서 보시다시피 바이셀 자동 매매 시그널의 장점은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차트의 시그널 신호를 가지고 있지만 바이셀에서는 그래도 차트보다는 제가 늘상 시황을 해드리는 시황에 대한 전략이 있고 강력한 주문 엔진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체결을 해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이 체결 신호, 전략 신호, 보여지는 전략 신호가 있고 체결이 되는 체결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주문 엔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우리 고객 친화적, 즉 고객들, 회원들이 이 신호를 보고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역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은 하나금융투자의 시그널 메이커를 제가 이용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은 키움증권의 시그널 메이커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국내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많이 봤었던 그래프인데, 자, 요즘 창에는 제가 국내 선물에 이 화면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요 화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 화면과 옆에 화면의 차이점을 보시면, 자, 요걸 보시면 됩니다. 얘랑 차이점이에요. 이 신호에, 자, A와 B로 보셨을 때 얘를 A라고 생각하신다면 A 차트에는 삼각형의 신호가 있죠. 삼각형의 신호에는 매도 신호입니다. 분홍색의 삼각형은 매수 신호겠죠. 파랑색의 삼각형의 신호는 매도 신호, 분홍색의 삼각형은 매수 신호가 있습니다. 자, 이 신호에 두 가지 차입이 있죠. 앞에 이 신호는 단순하게 딱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화면 구성 요소를. 단순한 이동평균선 하나, 즉 61선 하나에,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61선 하나에 매매, 전략, 체결되는 전략 신호죠. 바이셀 전략에 따른 이 체결 신호가 있고요. 나머지 신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엔진에 해당되는 보조지표, 즉 오실레이터가 있죠. 이 오실레이터는 가격 오실레이터,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를 설정해 놓고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갖기 위해서 제가 뭐를 해놨냐면, 얘가 누굽니까? 그 스토캐스틱, 이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면 이 화면의 구성 자체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요 뒤에 화면은, 이 뒤에 화면은 가격 박스에 바이셀 매도 신호, 바이셀 매수 신호, 삼각형에 따라서 계속 음성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오실레이터를 해놓고 스토캐스틱 대신에 MACD를 갖다가 조금 더 발빠른 신호가 나오라고 만들어 놓은 MACD가 있고, 오실레이터가 있고, 그죠? 오실레이터가 있고, 매수하고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엔진이 두 가지를 창을 화면에다 제공을 해드릴 때, 하나의 창에는 바이셀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가 있고, 앞에처럼 이렇게 전략으로만 가는 이 신호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 옆에 회색 차트에서 바이셀 매수 신호, 매수 신호, 얘는 자동 주문으로 이렇게 체결이 됐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차트에서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 이렇게 알려주면 외려 내가 포지션을 못 갖고 있어도 지금도 매수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매수하라고 하는데, 매수하라고 하는데, 이 차트를 보니까 이동평균선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라라는 저 매수 신호 소리에 내가 진입을 해도 되겠구나. 자, 거기에 내가 의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오실레이터를 봐야겠다. 자, 오실레이터가 왔다 갔다 이런 가둘이라고 할 수 있는 와리가리 박스를 지나서 추세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신호가 나오고, 오실레이터가 돌파를 하고, 스토캐스틱도 돌파를 하면서 신호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 신호가 쭉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호에서 그냥 내가 이 전략 신호에 따라서 들어가지 못했다면 멍따를 할 수 있는데 멍따를 하지 않고 뭐가 되어 있어요. 얘 신호에 따라서 계속해서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 옆에 회색 차트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당장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AI 대 인간 AI 대 발셀 멤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신호에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쟤는 이미 체결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신호에 따라서 내가 늦게 들어갔거나 못 봤었어도 옆에 이 신호인 얘가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똑같은 틱으로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쫙 보시면 앞에서 보면은 위에서 고점에서 매도 신호, 매도 신호 이렇게 내려왔겠죠. 매도 신호, 매도 신호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오실레이터가 보면 어때요? 매도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차이점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바이셀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두 가지가 있는데 매수 신호는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매수 신호로 돌아가려면 매수, 매도, 매수가 번복이 되다가 딱 돌아설 때 나오는 거가 매수입니다. 매도는 한 번에 나와줘야 됩니다. 매도는 한 번에 나와주지 않고 매도가 매수, 매도, 매수가 나오면 매도 실패합니다. 이거는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든 신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오실레이터를 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오실레이터가 쭉쭉쭉쭉 빠지고 내려오고 있겠죠? 쭉쭉쭉쭉 이렇게 빠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빠지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 매수 신호는 바이셀 매수 신호는 나왔어. 그치? 매수 신호는 나와 있고 오실레이터도 나와 있지만 전략 신호가 체결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의 알고리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매수가 되려고 하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 나와주는 거가 없이 그냥 하나가 띵 나온다라고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종가가 되고 종가가 되지만 여기서 보시면 매도가 쭉 나왔다 매수가 나왔다가 매도가 나왔다가 매수가 나왔다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와줘야 돼. 매수가 나왔다가 매도가 나왔다가 매수가 나왔다가 하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강력한 매수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 매수 신호도 나오고 물론 날짜가 또 바뀝니다. 자,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양운을 유지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매도 신호가 나와도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체결되는 매도가 아니라 그냥 시그널 이 값에 만드는 거에 따라서 매도 신호 이 소리를 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매수로 전환할 때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전일의 상승이 이어져서 그대로 가는 흐름이라면 최근같이 가는 흐름이라면 매수가 주어지지만 뭔가 바닥을 막 다지고 있었을 때는 매수 매도 매수 매수 이렇게 된 다음에 오실레이터 올라오고 이평선 올라오고 그러면서 여기처럼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마찬가지예요. 오실레이터 올라오고 이렇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신호가 막 나와줘야 되거든. 이러면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이평선을 돌파하고 오실레이터까지 올라가게 되면 매수 신호가 강력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그림을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보는데 제가 이 창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창을 보여드렸는데 물론 이제 여기를 크게 반반으로 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대회를 하는 기간에는 얘랑 반반으로 해놨을 때 똑같은 값으로 한쪽에다가는 바이셀 매수 신호, 바이셀 매수 신호 이 소리가 많이 들리게 해놓을 것이고 옆에는 바이셀 매수 체결, 매도 체결 아시겠죠? 매수 체결, 매도 체결 이거가 나오게 만들면서 터닝을 할 때 스토캐스틱도 보시고 여기서 그 시그널 신호도 나오는 것도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체결되는 거 신호로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대회 때는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상황을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 체결 그 가격보다 얼마 안 되는 수익이 내가 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노릴 수도 있고 공정한 게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음성도 나가고 신호 체결되는 것도 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귀로 충분히 들으시고 눈으로는 시그널 신호가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오실레이터가 얼만큼 가는지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거나 들어갈
올라가려고 해. 그런데 오실레이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라 했어요? 선매도, 미리 매도를 잡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이거 올라가는지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 헷갈려. 이거 갖다 팔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보는 거가 이 신호예요. 이럴 때 보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얘는 계속해서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 이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굳이 매도를 들어갈 필요도 없고 매도를 급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는 미리 청산을 급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호가 들어가고 오실레이터 같이 뻗어주고 얘까지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 하게 되면 수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인다면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느꼈었던 것들을 내서 더 큰 거를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매도 신호가 나왔었을 때 매도는 하락을 하죠. 날짜가 바뀌어서도 하락을 하는데 오실레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오실레이터는 갑자기 긴 장대 음봉에 이렇게 장대 그 긴 음봉이 나왔는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간다 해서 양봉이 확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지만 오실레이터가 확 꺾이진 않잖아요. 가다가 결국 그 추세를 또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볼 때 오실레이터 내가 매도를 더 들어가지 않고 조금 집중을 해서 보거나 나중에 매도를 들어갈까? 이런 거 할 때는 오실레이터를 보는 거야.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이때는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도 참고 매수 신호가 얼만큼 나오나를 보다가 이게 오실레이터가 터닝하지 않고 다시 매도로 꺾어져서 내려오면 그때는 매도를 따라 들어가도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점점 줄어들면서 와리가리 신호가 나오고 매수로 전환하게 되면 이거는 강력한 엔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익의 폭을 크게 가져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 선물뿐이 아니라 해외 선물 어디에서든지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제 리딩을 해드렸었고 제 리딩만 보고 그냥 매도만 했는데 오실레이터에 대한 얘기를 늘상 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거래할 때는 잘 적용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오실레이터를 보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화면을 제공한다 그랬죠. 하나는 매수 신호 이 소리가 나오고 한쪽은 그냥 체결이 되는 체결 신호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이셀 신호는 저만큼 계속 가고 있는데 얘는 이만큼 계속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홀라당 팔아먹었네. 얘는 아직 안 바뀌어 있겠구나. 이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와서 아직까지 계속 가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앞서갈 필요 없이. 그죠? 반면에 매도일 때도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을 해보는데 이번 주에 5월의 첫째 주 장이 4월의 마지막 주장은 매도 위주였었고 5월의 첫째 주장은 매수 위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신호가 매도에 대한 짧은 신호 이후에는 매도는 쭉 나오거나 쭉 빠져줘야 되지 매도가 바로 스위칭이 되면 그 매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항상 검정화면에서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 전략신호 그리고 오실레이터 이것만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고 반면에 요 옆에서 제공되는 거에서는 마찬가지로 오실레이터 여기에 더불어서 얘를 보는 것보다는 오실레이터의 신호,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이 음성을 듣는 데다 집중을 하시면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그 체계적인 그런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성공 조건으로 제가 만들었었던 건데요. 우리 예전에 2016년은 이제 바이셀 자동 매매 신호는 2013년도부터 제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6년에는 해외 선물의 하나증권에다가 하나금융투자에다가 시그널 메이커를 이제 얹어가지고 자동 매매를 했었어요. 그때는 뭐 제가 시스템 신호를 만들면서 백데이팅 싸게 해서 돈도 엄청 많이 한 5천만 원을 넣어보고 테스트 막 해보고 손실도 다 날려보기도 하고 여기선 이런 전략을 바꿔야겠구나 라고 해서 새로 하고 실제적으로 모의 계좌로 해도 되는데 그걸 모의 계좌로 하면
모의 계좌는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이게 진짜 돈으로 해야만이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실제 돈을 갖고 5천만 원 갖고 넣어서 해봤었어요. 그래서 다 까먹었다가 거기서 막 보강을 하고 왜 이렇게 잦은 신호가 나왔었는지 어떤 문제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가 201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2016년 한 가을 겨울이죠. 이때 본격적으로 오픈을 해드리고 신호를 제공해드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그널 신호를 쓰기는 했는데 쓰기는 했으나 여러분들이 항상 개미의 문제 뭐였었어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손을 대는 거죠. 기계를 믿어야 되는데 기계를 와리가리 할 때 안 믿어가지고 해보니까 나중에 추세 때 놓쳤다라는 거가 아마 대다수가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복의 학습을 여러분이 좀 이겨내 가야 되는데 그런 거가 실패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배포하던 거를 중지를 했어요. 중지하고 저만 이제 이렇게 전략 시그널로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하나의 어떤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다. 이 신호가 있음으로써 지금 매도 흐름인지 매수 흐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트레이딩의 성공 조건에 시스템 시그널 특징은 자동 반자동으로 주문 처리를 해놓게 만들어 놨고요. 과거의 전문가 전략의 손쉬운 연동 및 시장 상황에 맞는 수치를 조정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전략 6, 전략 7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과거 데이터에 풍부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지원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더용 전략 복귀를 또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셀 시스템은 이걸 만들면서 제가 한 3년 정도를 그러니까 배포하기 전에 쭉 만들었었고, 레코더를 쭉 했었을 때 요 정도의 손익이 나왔었거든요. 요때 바이셀 전략의 백테스팅 결과가 한 1,500만 원을 가지고 했었을 때 골드 한 개, 오일 한 계약을 했는데 증거금이 한 1,500만 원이 이때 쓰였었어요. 그래서 일평균의 평균 거래 횟수가 한 8회 정도가 나왔었고, 승률이 40%, 그 손실률은 한 18%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200% 정도, 200%가 좀 넘는 280%. 이걸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다 돌리진 않았는데 280% 정도의 손익이 좀 있었는데 운도 좀 따라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운이 따라야 되냐면 FOMC에 따른 금리 인상, 또 국제 유가 이슈가 좀 있었어야 되고요. 브렉시트가 발표가 있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해서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이슈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손익이 발생을 했었다. 이익이 발생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색은 이익의 그래프이고요. 밑에 요 선 그래프는 누적 수익에 대한 그래프라서 과거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누적 손익이 상당히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장세를 하루 종일 보는 것보단 저녁 시간을 통해서, 저녁과 새벽을 통해서 주로 했었는데 보통 총 거래량의 하루에 한 60에서 70%의 거래량이 이 시간대에 미증시 오픈하는 이 시간에부터 한 2시까지 있듯이 저도 주로 이런 시간대를 공략을 해서 거래를 했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백조 그림을 하나 놨는데 백조를 보면 이쁘잖아요. 백조 발밑에 우리 오리도 마찬가지 백조 발밑에 막 노를 집니다. 왜? 잘 떠 있으려고 하는데 시스템 트레이딩의 이 신호도 잘 나오게 하려면 많은 엔진들이 움직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API를 구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MACD를 하는 사람도 있고 스토캐스틱 갖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보통 대중적인 거잖아. 아무리 값을 바꿨다 하더라도 대중적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를 자동 매매를 하게 되면 그냥 설명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자동 매매를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거나 너무 대중화가 돼가지고 손익을 제대로 못 내는 경우가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신호를 수렴과 확산, 즉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거나 또는 가격이 수렴이 됐었을 때 뭔가 움직이죠. 엔진이 막 움직이다가 확산이 딱 되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수렴 과정이 지저분한 신호, 와리가리라고 할 수 있는 지그재그의 매매 신호가 많이 나오고 이 신호가 지나가게 되면 추세가 크게 열리게 되는데 와리가리가 길수록 시세가 아주 크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런 정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제가 받았었던 데이터인데요. 파생상품의 개인 계좌 운용 현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소액 계좌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기 이전에 대다수가
증권사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죠. 증권사에서 뭐 저 같은 사람도 당연히 증권사를 쓰는 것처럼 데이터가 있는데 연수익이 10에서 50% 정도가 나는 사람들이 평균 보면은 한 17% 정도가 10에서 50% 정도가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연수익이 200% 정도 나는 사람들도 있대요. 연수익이 200% 나는 사람들은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래요. 우리 국내 선물도 한 5%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00% 이상 나는 사람들도 한 3% 정도다라는 거고 3개월 내지는 6개월에 게임 아웃 오링 돼가지고 털고 나가는 사람들이 한 30%라고 하고 20% 정도는 그냥 꾸준하게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30% 정도가 본전, 연수익 제로에 해당되는 본전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거가 또 30%라고 합니다. 30%는 올인돼서 나가고 30%는 그냥 본전 정도에서 언제든지 나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20% 정도는 그냥 꾸준하게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정말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3%, 평균적으로 그래도 내가 기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17%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만큼 운용의 통계가 나오듯이 수익을 그렇게 많이 연속적으로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를 해보다 보면 수익이 잘 나다가 한번 크게 물리게 되는데 이 물리는 거에 잘 버티면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급하니까 잘라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보면 내 그 방향이 맞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지만 조금 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여유롭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도 해야 되고 폭넓게도 봐야 된다라는 거고 정말 저 연수익 200%에 해당되는 3% 안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도 저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다라고 하죠. 요게 이제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했었던 제 계좌에 일주일 정도의 손익을 냈었던 거예요. 일단 이제 2016년도 때에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갖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손익인데 일주일 동안에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보시다시피 얼마 정도 했습니까? 한 2, 3천 정도 갖고 했거든요. 2, 3천 정도 했는데 손익이 한 3,700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도 있긴 했는데 대다수가 이렇게 쭉 거래냈었던 것들을 캡처를 해보면 손익이 됐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손익의 일주일치를 보시게 되면 오일하고 골드하고 5천만 원 선언을 했으니까 5계약씩 거래가 평균 될 수 있는 금액을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선을 가지고 했었을 때에 약 한 계약 기준에 왔다리 갔다리 한 걸 평균 내보면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었다. 자, 23일 보면은 골드가 이만큼, 5계약을 하니까 이만큼 난 적이 있고, 오일 요만큼, 일별 통계가 이렇게 크게 났죠. 두 번째 날은 골드를 못하고, 오일에서 깨지고, 세 번째 날은 골드에서 또 수익이 많이 났고, 오일은 못하고, 이제 합계가 골드만 났습니다. 네 번째 날은 골드에서 370만 원 정도 손실 나고, 오일에서 97만 원 나고, 총 460만 원 손실이 나고, 다시 다섯 번째는 이만큼 나고, 여섯 번째는 골드에서 약간 손실이 나고, 오일에서 수익이 많이 납니다. 이게 다 요런 이슈 같은 거가 났었을 때 큰 수익을 좀 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래프로 그대로 만들어 보면 요런 과거에 제가 2016년도 여기 보이잖아요. 2016년도 11월 23일부터 쭉 11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이만큼의 시스템 트레이딩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손익을 발생했었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힘을 얻어서 제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다. 무조건 이제는 자동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 널리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기가 막 신호를 만지거나 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고 뭐 반자동 손으로 매매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제가 2017년도 겨울부터는 이걸 다 중단을 하고 더 이상 신호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저만 보고 또 그때 뭐 카피 트레이딩 했다가도 고생을 좀 했었기 때문에 저만 보고 하는 그런 거래로 돌아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꽤 됐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또 항상 여러분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유형은 어떻게 해당되느냐. 아까 같이 나는 그냥 계속 손실이 나지만 이 시장에 있는 마이너스 20%에 해당이 되는지
20%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나는 3개월 안에 벌써 딱 끝나서 털고 나가는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본전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크게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17%에 해당이 되는 손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장을 하기 전에 제가 해외 선물에 대한 이 신호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키움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키움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그널 메이커라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키움 차트를 보시면 그러네.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그 해외 파생 시그널 메이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파생 시그널 메이커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막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요. 이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문제를 내는데, 이걸 해서 딱 하면은 이제 신청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전략이 없잖아. 저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 전략을 갖다 심어가지고 API를 구동하게 만들어놔서 지금 출생 신고를 한 애가 얘예요. 얘인데 그 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신호는 많아요. 뭐 여기다가 우리가 뭐 오실레이터도 이만큼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많은데, 이거를 많지만 얘를 갖다가 그래프화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이익을 내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잘 보세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오실레이터가 올라갔네, 뭐 이렇게 됐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호를 보고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잘 모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저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서 희석이 돼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해서 이 결정체가, 여기에 따라 이 결정체가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시그널 신호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그널 신호가 결국에는 뭐가 돼요? 여러분들한테의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해주잖아요.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이런 건데, 자, 이 화면에는 제가 여기 보시면 277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 신호를 우리가 스윙을 합니다라고 해서 가끔 우리 유튜브 창에서도 보면은 나는 이 틱수를 되게 크게 봅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있죠. 자, 650틱을 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650틱을 볼 수 있죠, 당연히. 자, 650틱을 보시면 3일 전에 몇 시냐면, 이게 몇 시야? 3일 전에 9시 53분 10시에 그러니까 이 5월 5일 날 10시에 매수 신호가 나와서요. 매수 신호가 나와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프로핏 타켓은 뭐냐 하면, 나는 240틱의 목표를 달성해서 너무 많이 먹었어 라고 해서 제가 자동으로 청산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호에서는 추세가 있고, 중간 데이 트레이딩 추세가 있고, 2박 3일 추세가 있고, 데이 트레이딩 추세가 있고, 당일 그 빠른 매매의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죠. 저도 좀 메모를 해볼까요? 카톡에다 써놔야겠네. 이 추세의 흐름을 보면 이게 당일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보통 127틱을 써요. 근데 조금 추세가 크게 만들어진 애들은 277틱을 씁니다. 여기에다가 스윙 트레이드는 어떤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650틱 정도를 쓰거든요. 근데 이 650틱이 지금 지나간 차트가 되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서부터 매수가 돼서 야, 많이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얘를 한번 잘 보세요. 오실레이터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쭉 가는 동안에 오실레이터가 낮아진 적이 없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얘를 국내 선물을 볼 때 뭐가 있어요? 국내 선물에 볼 때도 오실레이터하고 스토캐스틱이 있죠. 그리고 또 똑같이 오실레이터와 시그널 신호가 있잖아요. 운용 방법은 똑같아. 해외 선물은 하나 살표는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매수 신호를 갖다가 이격률의 침체와 이격률의 과열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얀 신호가 매수, 매수, 매수 소리는 안 나와.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 미쳐 죽어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호만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얀색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게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파란색이 계속 나오게 되면 매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랑 똑같아. 근데 국내 선물은 해외 선물처럼 이렇게 튀게 움직임이 많지 않으니까 거래량은 많아도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호가 띄엄띄엄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국내 선물도 우리가 하듯이 신호가 많이 나오게 만들 수 있지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해외 선물의 얘는 동일하죠. 이동평균선이 있고 아까 우리 국내 선물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가격 박스로 매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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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게 만들어놨고 하나는 이동평균선과 오실레이터의 체결신호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이 두 가지 신호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략이 이 해외 선물엔 동일하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해외 선물 보시니까 뭐가 있어요? 전략 7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격률에 대한 과열과 침체만 그림에 되어 있죠. 자, 이 화면에 보시면 가장 핵심은 오실레이터예요. 그죠? 오실레이터가 수렴을 통해서 확산으로 딱 돌아설 때 오실레이터가 올라서니까 매수 신호가 되어 있어. 자, 제가 여러분한테 늘상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매수는 시간을 먹는 게임이요. 매도는 한 방이다. 자, 매도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죠. 파란 화살표는 그냥 청산해. 많이 먹었으니까 청산해. 많이 먹었잖아. 청산해. 이 뜻일 뿐이야. 매도 신호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밑에 보면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계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실레이터가 매수로 가고 매도를 하고 싶거든. 난 여기서 파란 신호 나오면 청산해 이거야. 이게 지나간 차트니까 저도 설명이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얘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고 보면은 내가 트레이딩 대회를 할 때 실전 계좌를 줬었을 때 이거를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다. 신호창 하나를 저렇게 넓은 큰 걸로 만들어 달라야겠다. 또는 277틱으로 만들어 달라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거든요. 말이 꼬여. 아까 녹화방송 안 누르고 1시간 반 한 거가 실패를 돼서 지금 죽었어요. 자, 그냥 얘를 보면 이동평균선 하얀 매수신호, 파란 매도신호, 이동평균선 위에 하얀색은 매수해. 이동평균선 위에 파란 신호는 청산해. 많이 먹었으니까 청산해. 다시 매수신호 청산해. 이런 거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매도신호가 나오면서 매도로 바뀌었으면 매도해. 그러다 하얀 신호가 나오면 야 청산해. 오실레이터가 똑같이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아니라 파란 화살표로 나오고 있다면 매도해 청산해. 매도해 청산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선물하고 다른 건 하나도 없어. 이동평균선 있죠. 오실레이터 있죠. 단 스토캐스틱을 제가 안 넣어놨을 뿐이에요. 이동평균선 있고 오실레이터 있고 하얀 화살표 있고 파란 화살표 있고 체결 화살표까지 넣어놓은 거야. 국내 선물에서는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는데 얘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여기서 만들어놓은 요즘에 골드 잘 갔잖아요. 만들어놓고 나서 여기서부터 매수가 나와. 1785부터 지금까지 1821까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걸 자동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걸어놓고 네 맘대로 가세요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이놈은 손이 문제죠. 손이. 그죠? 왜? 시시각각 시간을 확인을 하고 5분 차트도 봤다 10분 차트도 봤다가 틱 차트도 봤다가 127도 이러니까 이걸 못 보는 거야. 모든 추세가 크게 나오려면 왔다 갔다 나오는데 전략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127틱 전략. 자, 빨리 움직이는 빠른 움직임을 걷어낼 수 있는 127틱 전략. 자, 뭔가 그날의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277틱 전략. 뭔가 2박 3일 원데이 하락이 크게 나오는 큰 시장인 650틱 전략. 이것만 가지고 보면 무기는 다 장착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매수로 크게 전환해서 쭉 올라간 걸 보여드리지 않고요. 그 전에 힘든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야. 여러분은 이런 상태를 보고 있으면 저한테 욕을 합니다. 뭘 저것도 차트라고 만들어 놓냐? 라고 얘기를 해. 이런 차트가, 자, 보세요. 매수 신호가 동일하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쫙 가.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매수 신호가 매수 이렇게 하다가 지우개가 어디 갔지? 매수 이렇게 하다가 그죠? 매수 하다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떡하니 나오고 쫙 갔어. 그리고 나서 청산의 신호도 없더니
매도가 파란색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을 깨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보니까 오실레이터가 안 빠진 거야. 오실레이터가 안 빠지니까 아직 불안불안해. 그런데 그러다가 매도 신호가 여기서 매도 신호가 쾅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매수 신호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 보면 매도도 나왔다가 매수도 나왔다가 매수는 시간을 먹는 게임이요. 이렇게 되니까 매집을 한단 말이야. 알고리즘이. 그러다가 이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딱 되면 오실레이터랑 타고 그냥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매도가 나오죠. 요 매도가 나왔는데 이때 고점이 1795거든요. 이 매도가 나왔을 때 보세요. 매수 신호가 없죠? 매도가 나오면서 여기서까지 한 방에 쭉 갔어. 그죠? 매도가 나오고 한 방에 쭉 갔어. 그런데 여기서 오실레이터가 더 빠지지 못하고 뭔가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신호는 여기서 나오지만 오실레이터 돌아서는 거 보니까 원웨이 하락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뭐 매도는 한 방을 먹었어? 어쨌든 근데 워낙 올라간 거에 비해서 그 매도가 짧게 먹었어. 자, 그러고 나서 매수가 어떻게 돼? 또 올라가. 그럼 여기서 신호가 뭐가 나오냐? 매도 나와, 매수 나와, 다시 여기서 또 매도 나와, 매수 나와, 매도 나와, 매수 나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저 꼴보기 싫어. 저거 진짜 먹지 말아야겠어. 골드 재수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짧은 차트가 아니라 큰 차트예요. 650틱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 대다수가 이런 흐름이 나오면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매도가 누가 동네 사람을 다 태워. 옆집에 너도 타고 앞집에 너도 타고 여의주님도 타고 흑수저님도 타고 황금연못도 타고 이렇게 해서 매도가 데려가지가 않아. 그죠? 매도는 한 방에 쭉 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 진폭은 되게 크죠? 200틱 정도가 왔다리 갔다리 진폭을 하더니 결국은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매수 신호가 딱 나와. 오실레이터가 돋아나기 시작해. 자, 과거의 오실레이터보다 가격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오실레이터가 짧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간 거야. 이해되죠? 확 꽂히지 않습니까? 국선도 마찬가지, 해선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늘 나와. 늘 나오는데 시장이 항상 제가 뭐 얘기하냐면 시장이 변화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매도가 나왔다, 매수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짧게 빠지고 해야 돼. 그런데 한쪽 화면에다가는 277틱을 놓고 거래를 하면서 큰 차트인 650틱을 같이 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매도가 나올 때는 어땠습니까? 매도가 나올 때는 매도가 나올 때 동일했겠지. 자, 신호가 연속적으로 나온 거보다 별로 없었네. 와리가리와 매수하려고 무지 매집했었네.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죠? 매수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와리가리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대로 볼 수 있었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한 나스닥을 한번 봅니다. 나스닥. 구리 한번 볼게요. 구리.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는 구리. 자, 이 구리가 뭐예요? 이 화면을 보시니까. 구리가 언제냐면 4월 28일부터 지금까지야. 4월 28일부터. 자, 구리는 쉽게 안 꺾여. 구리는 매도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매도가 강력 엔진이 붙지 않으니까 이걸 차트를 지나간 차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옛날 차트부터 보세요. 매수를 해놓고 황금정무씨 늘 얘기하는 매수를 해놓고 횡보를 하면 또 간대. 매수를 해놓고 매도가 같이 나오면 또 간대. 자, 매도가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나가. 이렇게 와. 이렇게 가. 에이, 또 가나 보다. 이렇게 되겠지? 왜? 박스의 폭은 되게 큰데 이럴 때는 매수가 언제 전환돼서 올라갈 것인가 보는 거예요. 그럼 5월 6일 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월 6일 날 와리가리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돼. 그렇잖아요. 와리가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만큼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도 가고 있어.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는 얘가 만약에 매도로 꺾어져서 가려면 그냥 꺾어져 버리면 돼요. 그냥 꺾어지면 되는데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쏟아낼 거란 말이에요. 매도는 한 방이니까. 매수는 들었다 놨다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들었다 놨다를 거치기 때문에 결국 들었다 놨다를 하는 것들은 왔다 갔다 신호하는 것들은 무조건 매수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오일이 뭔가 조금 찜찜하죠. 오일 한번 볼게요. 내가 오일을 많이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오일이라는 조건은 월물이 바뀝니다. 자, 이 오일에 650틱이에요.
자, 오일이 과거에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아주 이런 차트들은 여러분이 거래할 수 없어. 이런 차트 때는 그래서 127틱이나 277틱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막 방향성이 없잖아. 막 엄청 지저분하죠. 막 지저분해. 왔다 갔다. 매수매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매수로 변한다고. 매수매도가 많아지니 매도가 한 방 쭉 나오고 나서 어떻게 돼? 왔다 갔다 신호가 많은 거에 이 전략 횟수를 알고리즘을 이렇게 딱 가서 눌러서 전략 데이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밑에 나오잖아요. 그죠? 비동기식 전략 신호가 크루드 오일은 현재 매도로 두개하기 되어 있다. 현재 우리 방송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76만 원은 127틱으로 방송창에 제공되어 있는데 현재 76만 원 손익이 나와 있다. 이게 지금 전략창이거든요. 이 전략 데이터야. 그러면 이 보통 우리가 이 보고서를 성과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성과 보고서가 쭉 나와요. 이 승률을 지금 여기 보면 4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의 흐름을 성과 보고서를 보면 총 손익은 이 신호대로 했었을 때 현재 213만 원이다라고 해. 그죠? 왜 그랬는지 보면 12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막 있는데 이런 결과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주기를 650틱으로 했기 때문에. 자, 왜 그랬는지 한번 보시면 이 앞전에 매수매도가 될 때는 왔다 갔다 신호가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결국 올라갔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60.75에서 64불까지 올라갑니다. 오실레이터가 한 번 있다가 다시 뒤집었어도 64불이니까 450틱이야. 자, 여기서 또 올라가죠. 매도 또 올라가. 그리고 나서 한번 봅니다. 자, 매도가 나오는 기준은 매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매도가 나와도 또 가겠네. 매도가 나올 때는 이렇게 와리가리가 없이 한 방에 쭉 나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방에 쭉 나와주고 여기 신호가 이렇게 여러 번 있다는 얘기는 이건 매수로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나왔나 한번 봅시다. 또 나왔습니다. 그죠? 뭐 엄청나네. 자,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또 나오겠네. 여기서도. 여기 또 나오겠네. 매수. 여기 또 나왔잖아. 또. 나오죠? 여기서도 보니까 또 나오겠네요. 66.50. 자, 그런데 계속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오실레이터가 음전환인 거 보니까 이건 매도가 나오네요. 지금까지는 다 매수매도가 나와도 다 양전환인데 자,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음전환에 매도가 나왔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매도가 와리가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매도는 한 방에 쭉 뺍니다. 그죠? 한 방에 쭉 뺐습니다. 66.50에서 65까지 150틱을 뺐습니다. 엄청난 이익이죠? 오실레이터가 근데 줄어들기 시작하네. 오실레이터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매도를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기준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오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오실레이터가 아직까지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하락인데 오실레이터가 줄어들기 시작했어. 여기서는 이제 매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매수가 나옵니다. 과연 저 매수가 한 방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매도가 급하게 나왔는데 매수가 한 방에는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매도가 쭉 나오고 나서 매수 신호가 나와서 한 번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 150틱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끌어올려? 왔다 갔다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왔다 갔다 오실레이터 아직까지 계속 음이니까 매도 힘이 있어. 자, 왔다 갔다 오실레이터는 자꾸 점점점 짧아져. 자, 짧아져. 지금 지금의 현재 자리가 여기에요. 매도가 여기서 쏟아졌죠? 우리 지금 골드나 구리 이런 애들이 다르잖아. 매도가 여기서 쏟아지면서 오실레이터가 푹 떨어져. 그러니까 매수 나왔다. 야, 이거는 추세가 못 먹는 자리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이럴 때는 127틱 우리가 보는 이 바이셀 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이셀 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650은 틱이 탁탁탁탁탁 650개가 만들어진 다음에 나오니까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바이셀 창을 보니까 여기서 매수 64.90의 매도 신호가 나왔구나. 지금 매도가 나오고 그죠? 여기서 보시면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오실레이터도 음으로 빠지고 계속 이어졌네. 여기에 번복되는 매수 하나도 없네. 아직까지 오실레이터도 그대로 크게 나와 있네. 매도가 나와 있네. 얘가 만약에 매수로 돌아서려면 오실레이터가 돌아서고 바로 돌아서지 않고 얘가 매수로 가려면 여기서부터 신호가 왔다 갔다 나오면 요때는 매수로 가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매일 제가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또는 그냥 언니 신호만 보고 체결 가격만 보고 체결창만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매도가 쭉 쏟아지고 나서 갈까 말까 더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그동안의 추세로 봤었던 이 650을 보면 얘가 하락으로 빠질지 안 빠질지가 나오잖아. 근데 하락으로 빠질지 안 빠질지가 매도자가 크게 먹지 않게 해주고 있잖아요. 매도가 나오고 매수가 나오고 매도 나오고 매수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니 여기서 얘가 이 650틱의 오실레이터만 요렇게 올라가게 되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가 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겠죠.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아이고 저렇게 신호가 많이 나와. 라고 하지 마시고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127틱이 되든 277틱이 되든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나스닥을 봅니다. 자, 얘가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이야, 나스닥. 나스닥 보니까 어때요? 한눈에 보이시죠? 허! 와리가리 매수가 이렇게 나오더니 밤에 쭉 갔네. 매도는 한 방에 이만큼 줬네. 매수가 다시 앞에 여기 안 깼잖아. 여기 안 깼잖아. 안 깨니까 매수가 또 이렇게 돼 있네. 아, 그럼 지금 신호를 보는 거야. 지금 어때요? 나스닥이 우리가 보는 틱 차트에서는 매도도 나왔다가 매수도 나왔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650 차트에서는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크게 쫙 올라가줬죠. 쫙 올라가줘 놓고 지금은 가격이 매도가 없어. 아직 신호가 없어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탁 떨어지면서 오실레이터도 같이 푹 꺾이면 매도 들어가면 돼. 매도로 들어가면 돼. 그런데 그런 그림이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매도도 나왔다가 한 번은 매수도 나왔다고 하는데 오실레이터가 음전환 없이 거의 제로선 위에 양전한 상태에서 나오면 한 번 더 가겠다. 오늘 밤에도 한 번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바이셀 신호에서는 매도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다면 바이셀 신호에서는 추세가 아니라 트레이딩이잖아.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이만큼 매수가 나왔다가 매도가 여기서 덜컹거렸으면 바로 매수로 바뀌었을 텐데 덜컹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한 번에 쭉 빠져 있고 지금 매수가 나왔어. 자, 매수가 나왔다가 매도가 나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겠죠. 오실레이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매도로 쭉 탔다가 그냥 끝내야 돼. 근데 나는 이상하게 성격이 꼭 거래만 하면 길게 보는 성격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127틱을 보시면 안 돼요. 나는 길게 보는 성격이 있어 라고 한다면 2박 3일, 3박 4일은 650틱을 봐야 되지만 그냥 나는 당일에서도 빨리 움직이는 것보단 조금 더 멀찌감치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277틱 277 홀수로 해야지 캔들이 잘 만들어집니다. 277틱 같은 경우를 진입을 딱 하셔서 보시면 이때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매도가 쭉 나오고 나서 매도가 쭉 나오고 나서 매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와리가리 신호잖아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오실레이터 쭉 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와리가리가 떠나오잖아요.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그죠?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뭐가 되겠어?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가 되면 매수의 확률이 높아. 다시 매도로 만약에 떨어졌는데 오실레이터까지 안고 떨어지면 매도가 아주 높겠죠. 아주 높겠죠. 그런데 매도가 나왔다 매수가 나왔다 하면은 매도를 주는 게 아니야.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도가 나왔다가 여기서 매수가 나왔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수익을 얻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매도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매도는 동네 사람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큰 그림은 매수가 되는 것이고 매도보다는 매수의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127틱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큰 그림들을 보면 저게 왜 매수 신호인지 매도 신호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목마다 보면은 다 특징이 있죠. 다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통화에 가면은 유로 같은 경우 거래를 많이 안 하지만 유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유로 차트예요. 자, 보세요. 유로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수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가 터닝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이 상태가 있는데 이게 매도로 갈지 매수로 갈지 어떻게 알아? 급락한 후에 행보는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추가 하락을 한다는데 조건이 있죠. 급락한 후에 행보가 매수는 짧고 매도가 커지면 당연히 더 내려가는데 이 유로 같은 경우는 오실레이터가
유로뿐이 아니라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오실레이터가 어때요? 두 번째 더 빠지는 오실레이터들이 작잖아요. 그리고 매수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매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얘를 갖다가 650으로 또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650으로 바꿔보면 그냥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어. 650의 매도가 그냥 한 방에 쭉 왔다가 매수는 짧으니 마저 더 오실레이터가 아직 꺾이지 않았으니까 더 왔다가 자 여기서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실레이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저기 매수 신호 나오고 같이 가고 있어. 유로는 지금 매도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럼 골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면 골드는 매도를 했다가는 큰 콜을 다쳐. 그죠? 큰 콜을 다쳐. 바이셀 127 차트에서는 매수도 나왔다, 매도도 나왔다, 막 이래. 지네들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겠죠. 아, 방창에 제공해 놓는 거가 127틱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잖아. 키움 차트. 하나금융 차트, 동부 차트에다가 277이라든가 127틱이라든가 또는 650틱을 설정을 해봐라. 해놓고 보면은 키움 차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격률로 매수 신호가 만드는 거를 이 차트랑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 이 바이셀 시그널 신호가 키움증권의 시그널 메이커를 갖다가 제가 썼으니 거기다 알고리즘을 넣어서 구동을 했으니 키움의 그냥 차트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API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동 체결이 안 될 뿐이야. 그러면 그거 갖다 놓으면은 650틱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골드 같은 경우는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봤었던 죽겠어. 특강을 2번이나 하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으려고 이렇게 2번이나 할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나스닥은 매수해서 매도가 강력한 게 한번 나왔고 강력한 매수가 나왔는데 아직 매도가 없다 이거야. 오실레이터가 빠지면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면 오늘 밤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나오게 된다면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지금 S&P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비해서 강하잖아요. S&P는. 자, S&P 보세요. 이거 S&P야. S&P는 더해. S&P는 매수 신호 나오고 매도 한번 짧게 주고 매수 나오고 바로 매수로 가고. 그죠? 엄청나게 신호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큰 트레이닝, 큰 추세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만이 우리가 국내 선물이 되든 해외 선물이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온리 졸라게 버티다가 깨지 말고 존버가 아니라 존버를 해도 근거가 되는 거야.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존버를 해도 되는구나. 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빨리 잘라줘야 되는구나. 아, 나는 이 그림 안에서 나는 트레이딩을 짧게 해나가야겠구나. 저 추세가 매수이니 일단 매수에 대한 기준을 더 많이 갖다가 저 추세가 매도로 간다면 나는 짧은 트레이딩을 최대한 매도 위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돼서 사실 제가 1시간 반을 1시간 40분을 강의를 했는데 녹화를 안 누르고 해가지고 그게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강의했던 거를 더 압축을 해서 1시간 동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9시부터 송출을 시켜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또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 머리가 확 뚫릴 겁니다. 이거를 잘 해나가시면 제가 특강반을 따로 만들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났다가 특별반, 스페셜반을 따로 만들어서 정말 이런 그림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크게 그때는 자본력도 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특강비를 좀 내고 들어오셔야 될 텐데 그런 그림을 만드는 약간의 VIP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오늘 제가 시그널 메이커에 대해서만 총체적인 관점평, 진입편, 청산편 이런 것들을 해드려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은 툴, 그죠? 좋은 툴의 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그널 메이커를 제가 몇 년 동안 거의 5년, 6년을 가까이 제공을 해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상세하게 짚어드리니까 시장이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매도는 한방, 매수는 시간을 먹는 게임이다. 이 공식이 그 어느 곳에도 다 적용이 되고 그걸 활용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꽤 큰 추세, 이런 것들 최근에 같이 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큰 추세를 여러분들이 계좌 잔고만 보고 이게 갈까 말까, 얼마를 먹을까 말까 라고 하지 말고 그냥 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엔진을 달 수 있으니까 우리 특강 시간에 집중해서 청취를 해주시고, 다시 또 녹화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보셔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AI 대 바이셀 멤버, 또 그 다음 주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모의투자 대회에 실전 후원 프로젝트 실전 계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매의 기준점을 저런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 더 우리 시스템 트레이딩이 아닌 나는 천인이 팔인인데 너무 갑자기 어려운 걸로 가서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